은 유통과 은 무역은 세계사 내용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Q&A 특강 최경석의 똑똑똑 동아시아사. 이번 시간은요 좀 어려워요. 은 유통과 은 무역은 세계사 내용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렇게 돼 있죠. 수능 세계사에서도 나옵니다. 그쵸? 근데 도대체 이걸 왜 우리 동아시아사에서 어쨌길래? 그런데요, 여러분들 16, 19세기에서 세계사적 차원의 은유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세계사적 차원에서의 은유통이 어디로 모여들었냐? 좀 어렵게 얘기하면 어디로 귀결되었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동아시아 내부에 한국, 중국, 일본의 무역에서 이른바 은의 길이라고 해서 은무역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명 외국은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세계사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당시에 국제교역의 이제 중요 수단이 바로 은이었고요. 또 하나 이 세계사에서 큰 사건이 있습니다. 16세기 바로 이 에스파냐 그리고 포르투갈, 특히 에스파냐인데 아메리카를 정복하게 되죠. 바로 당시 아메리카에 있었던 아스테카나 잉카 제국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금, 은을 탈취하다가 점점 이제 은강을 개발해요. 심지어 원래 거기 토착민이었던 인디오나 아니면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바로 흑인 노예로 데리고 와서 충격적이게도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엄청난 은을 캐요.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한 250에서 265톤 정도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게 이제 세계사적 차원인데, 이 은이 놀랍게도 바로 중국으로 당시 명나라죠. 명청대 중국, 바로 그 중국으로 유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순으로 해서 이 은 경제가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은을 싣고 가서 중국 명나라 때 마카오를 거점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시 은강이라고 있어요. 이 남아메리카에 있었던 포토시 은강에서 은을 캐서 멕시코에 있는 아카풀고에서 갈레온선이라고, 요거 수능이 잘 나오죠. 갈레온. 그래서 이 갈레온선으로 바로 필리핀의 이 마닐라를 거점으로 해서 은무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 시험 대비 특강에서 아주 꼼꼼하게 교과서별로 이렇게 다뤄놨고요. 수능 보는 친구들은 우리 수능 개념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네덜란드가 후발주자였지만 또 네덜란드가 그들 입장에서 대항해 시대에 뛰어들게 되면서 바로 이 인도네시아 쪽이죠. 말루쿠 제도에 있다가 바로 마카오를 거쳐 나가사키, 데지마까지, 그래서 바로 이 네덜란드 데지마까지 이들이 무역로를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였던 이제 영국이 또 뛰어들면서 은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중국 명나라 청나라에서는 아예 조세 은납하라고 해서 일조 편법, 그 다음 지정은제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주자였던 영국이 은무역을 하면서 아니 왜 우리 은이 이렇게 저 중국으로 다 들어가?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이 아편을 팔게 되면서 이제 아편 전쟁으로 또 하나 근현대사가 또 뒤집어지는 역사가 바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3종 교과서 모두 동아시아 은의 길이라고 해서 중국의 비단이 그리고 혹은 중국의 은이 우리나라 들어오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의 인삼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또 하나, 일본도 바로 조선의 인삼을 원했기 때문에 이 일본도 무시 못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시 세계 은의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또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은광이 개발되는데 본격화됐던 촉발됐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연은분리법이 16세기 전반에 흘러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자, 이러면서 동아시아 은의 길이라고 해서 중국의 비단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일본산 은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중국으로 가면서 또한 그 중간에 있었던 우리나라 인삼이 중국과 일본 양쪽 흘러 들어가는 이른바 동아시아 은의 길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자, 그 다음 이러면서 우리 조선에서 청나라로
연행사라고 할 때요, 사신들이 갈 때 팔포무역이라고 해서 이 인삼을 들고 가요. 그래서 혹은 그 인삼 팔포에 해당되는 만큼의 은을 들고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동아시아 내부에서도 세계사적 차원도 있지만 별도로 이 은의 길이라는 게 있다. 따라서 이 바로 동아시아사에서 세계사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바로 동아시아사 4단원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근현대사, 바로 근대사의 이 시발점으로, 시작으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이, 아니 우리가 그 나뭇잎 가져가겠다고, 바로 차죠, 차. 그다음 비단과 도자기 가져가겠다고, 우리가 정말 그 은을 저 중국인한테 다 줘야 돼? 라고 하면서 영국이, 바로 직접적으로 영국의 동인도예사인데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편을 중국에 팔면서 1,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난징 조약 그리고 텐진 베이징 조약을 바로 체결하게 되면서 서세 동점이라는, 서세 강점의 이 서세 동점이라고 해서 서양 세력이 동양을 침탈하게 되고 침략하게 되고 차지하게 되는, 예를 들어 홍콩을 가져가죠. 이런 1차 아편 전쟁으로 시작되는 동아시아의 근대사가 충격적으로 펼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세계사가 아니라 바로 동아시아사라는 것을 바로 16세기 말 그리고 17세기에 이 바로 외국 은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은 경제가 바로 중국 중심으로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Q&A 특강 최경숙의 똑똑똑 동아시아사, 바로 은 유통과 은 무역,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